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짱 중요한 내신 수학상의 유형 9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의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 교과서에서도 많이 등장하고요. 인수분해에서 했던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의 형태. 에서의 형태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로 등장을 여전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속에서 한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한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켤레근을 이용할 것이냐, 직접 대입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적절히 잘 이용하는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f의 ax 플러스 b는 0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fx는 0에서의 근과 계수인데 x 자리에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이 붙어서 합성의 의미가 됐죠. 근데 고1 과정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출 맛보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제 교재는 13번부터 진행이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1 더하기 1, 베타 1 더하기 1을 곱하고 알파 2 더하기 1, 베타 2 더하기 1, 알파 5 더하기 1, 베타 5 더하기 1 5번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정의하면 여기서 알파 1, 베타 1, 알파 2, 베타 2는 어떤 의미냐면 이 두 근 알파 n, 베타 n에서 n이 얼마일 때야? 1, 2, 3, 4일 때. 자, 알파 1, 베타 1이라는 것은 n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이 두 근이라는 거고요. 알파 2, 베타 2는 여기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두 근을 알파 2, 베타 2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그냥 먼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뭐가 될까요? 4n 플러스 3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 알파 n, 베타 n 이 값은 뭐가 돼요? n 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n이 1부터 5까지일 텐데 이것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 n 플러스 1 그리고 베타의 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이때 n이 이제 1부터 5까지 정의가 돼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 보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파 n, 베타 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n 플러스 베타 n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주어진 두 개의 값에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n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뭐가? 이게. 자, 그러면 n이 1일 때 값은 여기다 1 넣은 거하고 같겠죠? 그리고 n이 2일 때 값은 여기다 2 넣은 값이 같다는 거야. 이걸 5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으면 됩니다.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이고요. 2 넣으면 4의 제곱, 3 넣으면 5의 제곱이고요. 4 넣으면 6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5 넣으면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싹 다 더하면 문제에 주어진 답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5개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알파 10, 베타 10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일 때 k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절대값의 합이 뭐라고 돼 있죠? 6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3분의 k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 상수 k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자, 지금 k를 구하려면 요걸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일단 요것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 거야. 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을 하면 이 값은 뭐가 될까요? 절대값 알파의 제곱, 절대값 베타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알파의 제곱과 같고 얘도 베타의 제곱과 같고요. 얘는 플러스 2배의 전체 절대값 알파 베타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게 6의 제곱이니까 얘가 3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K를 구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시 얘를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6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될 거고, 3분의 K가 여기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플러스 3분의 2K 이렇게 될 거고, 얘는 플러스 2배의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K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식 2항하고 20이죠? 양변에 3을 곱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0이 되고요. 다시 2로 나누면 3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0은 이렇게 될 거고, K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K가 만약에 양수면 이 값은 음수가 되니까 30은 K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쵸? 양수가 돼서 나오니까 이때 그러면 K는 얼마가 됐다? 15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K가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 더하기 K 30은 K 이렇게 되고, K가 음수니까 이 마이너스 K 자체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돼버리니까 0은 30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K의 값은 15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있는 그대로의 조건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대값에서 생각보다 잘 계산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한 형태의 절대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가 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같다 라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알파와 베타를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은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근데 둘이 절대값이 같으니까 알파가 3이면 베타는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와 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그 값이 지금 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 플러스 8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걸 정리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0. 그래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을 하나 안 했지.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a가 이항되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답이 될 수 없고 a는 4만 답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가와 나의 조건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정방정식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 그러니까 근도 정수고 m도 정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라고 얻을 수 있어? 2m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다 정수입니다. 그랬을 때 m의 값을 찾는 거니까 지금 이 두 개를 가지고 적절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일단 m문으로 정리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만들 겁니다. 얘네 둘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떨어놓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자, 일단 얘를 정리하면 m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고스란히 대입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볼까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수들이에요. 다. 그쵸? 정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의 곱의 형태로 식을 분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알파 베타가 돼야 되고 2알파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플러스 2, 2베타가 만들어지려면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좌변에 플러스 4가 발생했으니까 우변은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알파 베타가 정수고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된 거예요. 자,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알파 플러스 2가 1이면 이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이때 베타는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베타도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m값을 찾는 건데 m값은 여기 있네요. m값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m값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은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때 m값은 마이너스 알파 3이죠. 마이너스 베타 3이고요. 마이너스 1. 이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정수 곱하기 정수, 그러니까 정수와 관련된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라는 거니까 여러 교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의 10제곱, 베타의 10제곱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의 10제곱하고 베타의 10제곱이니까 알파 10제곱 더하기 베타의 10제곱이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뭐야? 알파의 10제곱 곱하기 베타의 10제곱이 b야. 그쵸? 그러니까 알파 10제곱, 베타 10제곱을 어디서? 자, 여기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또 1이다 라는 사실. 그 다음 필요한 건 알파의 10제곱이 필요해. 베타의 10제곱.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 주어진 식에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공식이지. 자, 주어진 식에 알파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도 는 0은 만족되니까 이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야. 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정리가 끝났지. 알파의 10제곱이 필요한데 알파의 10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의 세제곱하고 알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베타의 10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우리가 구할 것은 알파 10, 베타 10인데 자, 요 값은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알파의 10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10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자, 이게 마이너스 a다. 다시 말해서 a는 뭐였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즉 1이었다 라고 하면 될 것이고 자, 요 값은 이제 뭐가 될까요? 알파의 10제곱,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냥 알파 베타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거니까 그냥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럼 알파 베타가 b인데 b도 그러면 얼마가 됐다? 1.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형태는 비슷합니다. 알파, 베타를 어떻게 계산해내느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여기서 문제에서 a. 자,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b.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 얘를 두근으로 한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 값이 얼마야? 2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자, 얘네 둘이 곱한 거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 이 값이 문제에서 2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a, b의 값을 계산할 건데, 자, 정리해 봅시다. 이 값을 우리는 a라고 알고 있는 거고, 얘는 b라고 알고 있는 거죠. 자, 얘는 뭐죠? a, 얘는 b. 이렇게 된 거야. 자,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b는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a, b는 얼마라는 사실? 2라는 사실을 토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계산하는 거야.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라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뭐 대단한 건 아니죠.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19번 문항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요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쓸 건 뻔히 이거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건데, 분명히. 자, 문제를 봤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이런 규칙적이 나타나지. 알파 제곱. 그러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알파 제곱의 형태를 보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3입니다. 3. 같은 방식으로 하면 요것도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값은 뭐가 돼? 3 마이너스 4분의, 즉 마이너스 1분의 6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6알파가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6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얼마가 될까요? 답은 24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있죠? 출판사별로. 자, 그 다음 문제 20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계속 풀면서 느끼는 게 뭐여야 하냐면, 알파 베타가 나왔을 때 알파의 거듭 제곱들이 나오면 주어진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식을 단순화한다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걸 일단 알고 있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알파의 세제곱, 알파의 제곱 이런 값들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뭘 한다고? 주어진 식에 알파를 대입해봐.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2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식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을 알파로 끄집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2라는 거야. 2 됐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2알파 2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대입하면 끝납니다. 2, 3은 6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4.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21번 봅시다. 자, 요거 잘 봅시다. 이제 식을 작성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자, 식을 작성하는 거야. 잘 보세요.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 fx에 대해서, 자, fx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f1, 즉 fx라는 2차 방정식을 완성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4다 라는 사실을 토대로 자, 요 조건을 볼게요. F 알파는 베타야. 그 다음에 F 베타는 알파. 이렇게 엇갈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선생님 여기서 베타는 뭐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자, 요 베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를 쓸 겁니다. 그럼 알파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고 F 베타는 1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얘기했잖아. 자, 요 식을 합쳐서 선생님 이렇게 쓸게. fx는 1 마이너스 x다 라고 하고, 중요한 거 이거 2차 방정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얘가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뭐야? 알파와 베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야. fx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0을 만족하는 x 값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를 해로 갖고 있으니까 fx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최고차의 계수 얼마인지 몰라요? k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뭐겠어?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겠죠.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러면 이 식은 k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얘를 놓을 수 있고, 자, 우린 fx 찾는 거니까 얘를 반대로 이항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 값이 우리가 찾는 fx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많이 나옵니다, 이 패턴은. 자, 그래서 마지막에 f0이 5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f0은 하면 어떻게 돼요? 0, 0, 0 이렇게 되니까 4k 플러스 1. 자, 이 값이 5가 되는 거야. 그럼 k는 얼마인 거야? 1 이렇게 되죠. 자, k가 1이면 이제 우리가 찾는 fx라는 값은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최종적으로 f1 찾는 거지. f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 얼마죠? 4.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식을 작성하는 패턴을 잘 보셨나요?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변형돼서 자주 출제되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번 봅시다. 자,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2고 곱이 19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a, 곱을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식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좀 다르죠? fx는 0하고 f의 3x-2 이렇게 나왔어. 방정식이니까 지금 문제가 여기에 는 0이 빠졌습니다. 이것의 두 근의 합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게.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2니까 이때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얻을 수 있어. 첫 번째,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도 0이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19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녀석이 0이 되는 두 근의 합을 a, 곱을 b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두 근을 x1, x2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뜻이야. f의 3x1-2는 0을 만족해야 되고 f의 3x2-2는 0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의 합이 a니까 x1 플러스 x2는 a가 돼야 되고 x1 곱하기 x2는 b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보자고. 이 조건을 이용하여 여기서 이 값을 찾는 거니까, 자, 요 값이 알파가 되면 는 0을 똑같이 만족하겠죠? 자, 요 값이 베타가 되면 는 0을 만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돼야 돼.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3x1-2 플러스 3x2-2를 하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3의 x1 플러스 x2는 6이 되니까 x1 플러스 x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그래서 a는 2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19라고 준 거야. 이걸 베타라고 하면 는 0을 만족하는 식이 되죠. 그러니까 둘을 곱하는 거야. 3x1-2 3x2-2. 자, 이 값이 19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3에 x1, x2, 3이 아니고 9죠? 9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6x1, 마이너스 6x2니까 마이너스 6에 x1 플러스 x2, 그 다음 플러스 4. 자, 이게 19입니다. 정리해보시면, x1, x2는 빔 2입니다. 자, 요게 2가 되고요. 자, 요게 우리가 찾는 b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9b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넘어가면 얼마가 돼? 27.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b는 얼마였다? 3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b, 3. 자, 더하면 얼마다? 5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요것도 조금 전에 문제와 같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자, 23번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22번 문항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패스할게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이제 도형의 문제인데, 도형의 문제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이용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지금 베타가 더 크다라고 문제에서 지정해 줬네요. 자, 그 다음에 A, B가 요 길이입니다. 자, 요 길이가 알파고요. 요 길이가 베타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다. 자,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하면 넓이는 k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4k가 되겠죠. 됐죠? 자,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mn의 값을 찾는 겁니다. 자, k의 값을 계산하면 mn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쓸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2다 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알파 베타와 저 변의 길이를 k라고 정했으니까 k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 그림이 좀 작지만 요렇게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은 닮은 관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알파 대 베타는 요 길이 대 요 길이와 같다. 즉 알파 대 베타는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k 대 자, 요 밑변의 길이 k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알파와 베타 그리고 k 사이의 관계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내항 외항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k 베타는 k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k 구하는 겁니다. k 는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항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k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입해 볼까요? 4k는 얼마입니까? 4k는 2가 되니까 k는 2분의 1이었다. 자, k가 2분의 1이면 넓이는 얼마야? 4분의 1인 거고요. 둘레의 길이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그러면 요 둘을 더한 게 얼마? 마이너스 4분의 m이 돼야 되는 거고 4분의 1 곱하기 2, 이 두 근을 곱한 게 4분의 n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얘는 4분의 9니까 m 값은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자, 얘가 4분의 2니까 n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문제 점검하기입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예상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씩 변형한 문제들이라서 사실은 한 번씩 비교하면서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5번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근의 차가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모든 값의 곱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두근의 차 그러면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 값을 4라고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m 3m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이런 관계를 줬고, 자, 이걸 만족하는 m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걸 제곱하고 이렇게 제곱한 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양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은 거야. 그럼 이 값이 16이잖아. 그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러면 알파 베타 사라지고 m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16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m 플러스 1. 자, 요걸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m. 자,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28.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정리해 봅시다. m 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10m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29입니다. 넘어오면 플러스 13,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 녀석의 모든 값의 곱. 그럼 이때 m 값을 m1, m2라고 하면 이 둘을 곱한 값이지. 그럼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c. 그래서 a분의 c 1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 m의 모든 값의 곱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문제 26번 볼게요. 자, 두근의 비가 1대 2일 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두근의 차가 어쩌고 두근의 비가 1대 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거야. 두근의 비가 1대 2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2알파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2알파는 지금 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알파 곱하기 2알파는 A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3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는 8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A가 8이니까 여기다가 8을 대입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 28에 16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돼서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8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27번을 볼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감마라고 했을 때 2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성립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2a 마이너스 b 뭐 이런 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헷갈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났죠.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얼마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밑에 식은 알파와 감마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감마는 얼마냐면 b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2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선생님 써볼게. 자, 얘를 2알파 플러스 감마는 베타와 같다. 왜 선생님 이렇게 썼냐면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등장하는 게 여기 있잖아. 자, 이렇게 좌변을 더하면 2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베타라는 게 나와. 자, 이걸 좌변을 더하면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냐면 4입니다. 4. 그렇죠? 근데 2알파 플러스 감마가 베타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베타야. 그럼 베타 더하기 베타니까 2베타가 돼서 요 값이 4가 되는 거야. 그럼 베타는 얼마라는 거야?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베타가 2면 이제 쭉쭉 계산돼요. 자, 베타가 2잖아? 그럼 여기다 2를 넣을 거야?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가 2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는 2.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전부 넘어가면 a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5가 또 되는 거고요. 자, a가 2분의 5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다가 또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감마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또 감마를 구했죠? 그러면 또 알파와 감마가 B라고 했으니까 알파와 감마를 곱하면 뭐가 돼요? B니까 요 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좀 정신없이 한 것 같은데 문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2a-b가 얼마니? 자, a가 어디 있습니까? 2분의 5죠. 그리고 b는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답은 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8번은 앞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간단한 거 패스할게요. 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다항식 fx라는 애가 주어져 있고 나머지 정리가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고 pq는 실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조건을 만족한다. fx는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자, 무슨 뜻이죠? f1은 1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이것의 한근을 a 플러스 i다. 자, 한근이 a 플러스 i예요. 누가? 얘가. 근데 개수가 전부 실수잖아. 그러면 한근이 a 플러스 i면 나머지 하나는 a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라고? a 플러스 i고 하나가 a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얘네 둘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p가 돼야 되는 거고, 자, 얘네 둘을 곱한 게 q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더하면 2a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것이고, 둘 곱하면 뭐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i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1. 자, 요게 q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해 봅시다. 그랬을 때 뭘 찾는 거냐면 p 플러스 2q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의 2배를 찾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라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요게 있겠죠. 그러면 f1이 1이니까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p 더하기 q. 자, 이게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p 플러스 q는 얼마인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 플러스 q가 0이면 자, 이제 이걸 적용하면 되죠. p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 q는 얼마야? a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게 0이 됩니다. 뭐가 됐죠?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a는 얼마였다? 1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a가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p는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자, p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q지요? q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니까 이게 4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됐나요? 자, 30번 문항을 볼게요. 잘못 보고 푼 문항입니다. 자, 왜 잘못 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지? 잘못 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본 거를 잘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A, B 두 학생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는데 A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A를 잘못 본 거야. 그럼 B는 제대로 본 거잖아. 그래서 풀었더니 이게 어떻대? 그러면 얘네 둘을 지금 곱한 게 B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B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B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i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4i의 제곱 얼마? 5. 그러니까 B는 5라는 걸 얻은 거고요. 또 B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러니까 얘를 잘못 본 거야. 그럼 A는 제대로 봤잖아. 그래서 얻은 게 얘네 둘이래.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뭐가 같아?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A와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요. 그렇겠죠?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풀려고
제곱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는 0이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5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 같은 방식으로 하면 베타 제곱 대신에는 2베타 마이너스 5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차수를 낮춰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걸 직접 전개하면 당연히 이 형태가 나타날 테니까 계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제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세제곱 나왔을 때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는 형태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계산 안 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8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잘못 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얘를 잘못 봤다고 했으니 얘는 제대로 본 거구나 라고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되게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머릿속에 어떤 형태가 정리되는지를 잘 보시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 연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의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런 fx 자리에 어떤 또 다른 x에 관한 1차식이 들어오는 복합적인 형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을 작성하는 부분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